자, 오늘 3월 23일 수요일 시장 밤에 또 나스닥이 2%나 급등하면서 오늘 시장 강하지는 않지만 상승세로 잘 마무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잘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 같이 이런 아무 대형주나 매수한다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 아니라 거래대금 깡패 종목들 위주로 순환하면서 차례차례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거래대금만 알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저는 과감함이 부족해서 큰 돈을 벌지는 못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 힘들어 보여도 과감함만 있다면 큰 돈을 벌 수도 있는 시장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은 첫 상승한 종목들 위주로 접근해서 진득하게 기다릴 줄 안다면 첫 상승 이후에 눌렸을 때 들어가서 계속해서 기다릴 줄 안다면 결국에 한 번쯤은 시세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크게 시세가 이런 식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고점을 한 번쯤은 터치를 해주거나 요즘에 거래대금이 몰렸다 하면 같은 업종이라 하더라도 어떤 종목은 이런 식으로 추가 시세가 아주 강력하게 나오고 또 어떤 종목은 한 번쯤은 그 전에 고점을 터치를 하던가 어쨌든 간에 한 번쯤은 찍고서 떨어지는 경우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원전주가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 번갈아 가면서 상승하는 지금 시장에서 이 업종이 왜 올랐는지 이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프로그램 외국인이 주도하는 시장에 종목이 상승한 다음에 무슨 이유라도 갖다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이유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유는 상승 뒤에 따라오는 말장난 뿐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으며 저는 조금 더 부지런하게 종목을 체크하지 못한 게 오늘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신경을 써줬다면 수익을 더 많이 챙길 수 있는 조건의 시장인데 부지런하진 않지만 완벽해지기를 바라는 욕심이 있어서 제 스스로 후회가 되고 답답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제 성격상 매수하자마자 오버나잇이든 스윙이든 바로 대덕전자 같은 경우처럼 수익이 바로 찍혀야지 성에 차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흔들거나 밑으로 가면은 털리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아쉬운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요즘 거래대금만 알고 있으면 결국에 시세가 한 번쯤은 나오는 시장에서 그 중간중간에 몇 퍼센트 손실을 버티지 못해서 털리거나 잡지 못한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 오늘부터라도 다시 마음먹고 첫 상승한 종목이 나오면은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접근을 해야겠습니다. 요즘 업종이 번갈아 가면서 오르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프로그램 외국인이 매일 번갈아 가면서 종목을 맛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또 모레는 저거. 결국에는 프로그램도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인기 있는 업종을 따라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즉, 돈이 몰렸던 그런 업종들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매수 조건은 아주 간단합니다. 망가진 차트가 아니라 신고가나 전 고점에서 거리가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 그런 종목들을 먹이감으로 보고 있는데 거리는 대충 20%까지 차이가 난다면 언제라도 먹잇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20%로 잡은 이유가 예를 들어가지고 일진전기가 이렇게 눌린다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그 전에 고점까지 거리가 20% 안으로 차이가 난다면 얼마든지 프로그램의 먹잇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20% 이상 멀어지게 된다면 중간에 장대 양봉을 찍는다 하더라도 고점 돌파 기대감은 좀 줄어들 수 있기에 프로그램은 이런 식으로 거리가 크게 차이가 안 나는 종목들을 선호하는 편이라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음 차례를 대충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먼저 지수 상태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쟁부터 좀 끝나고 나스닥이 이런 각도로 올라주면 좋겠는데 지금 어떤 돌발 상황이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또 무식하게 이런 각도로 오르다가
또 수직으로 떨어질까봐 걱정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지금 지수는 황금선 위를 유지해주는 단계로 접어들었으며, 현재는 주식을 가지고 가는 스윙도 충분히 가능한 시장이며, 최근에 스윙이 가능한 시장이 만들어지고 나서 처음 기회가 온 게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도 기회가 와서 성적이 좋습니다. 계속해서 올라오는데, 이런 기회만 온다면 충분히 주식을 들고 갈 수 있는 시장입니다. 대신에 주의를 하셔야 될 것은 유리한 자리 근처에서 잡아야 되는데, 이미 이런 식으로 다 오른 상태에서 고점에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차례에서 어떤 종목이 돈이 몰릴지 한번 예측을 해봐야 되는데, 이미 엄청난 각도로 수직으로 상승한 종목들은 보유자가 아니고서는, 분할 매도로 조금이라도 물량이 남은 분들이 아니고서는 고점에서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더 올라간다고 치더라도 어차피 이런 종목들은 언젠가는 꺾이게 되어 있으며, 꺾였을 때는 심하면은 반토막까지도 갈 수 있기에 적당히 내 그릇을 넘었다 싶으면은 포기하는 게 맞습니다.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보유자 아니면 포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철수 테마주가 있는데, 써니전자라든지 안랩이라든지 뜬금없이 이런 초대박이 나왔습니다. 안랩 같은 경우에는 상상도 못했을 것 같은데, 이미 재료 소멸로 인해서 주가가 최저가까지 6만원 초반대까지 내려앉던 게 한 방에 지금 신고가를 뚫었습니다. 이런 각도가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그리고 지금 이 신고가 근처에 괜찮은 자리라 하지만 이 상승 각도로 봤을 때 보유자가 아닌 이상은 지금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몰린 것은 확실하지만 저는 이런 각도로 올라온 것을 애초에 나랑 다른 세상의 종목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별 관심은 없습니다. 최근에 많이 올라온 것들 다 제외를 하면 이제 첫 출발을 기다리던가 그 전에 강했던 것들을 찾아서 기다려야 되는데, 어제까지 설명을 드렸던 게 원전주인데 이미 원전은 이렇게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각도로 넥슨 GT라는 종목이 올라온 상태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프로그램의 먹잇감이 되는 종목으로, 이 프로그램이 언제라도 마음을 먹는다면, 하루에 수십만 주 매수가 들어온다면 충분히 고점 돌파하는 자리, 그 전에 고점이 신고가는 아니지만 과거를 제외하고 지금 월봉만 보더라도 최고가가 25,500원쯤입니다. 25,500원은 현재 가격에서 2,000원 정도, 10%도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아마 프로그램은 이런 차트를 분명히 노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종목을 잡는 방법은 오전에 심상치 않은 평소와 다른 거래량이 붙을 때를 이용한다는 것이며, 그 심상치 않은 거래량만 이용할 수 있다면 오늘의 한신기계처럼 상승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주가가 100%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기에 무작정 잡아가지고 기다리는 과감함이 저는 부족해가지고, 조금 높게 잡는다 하더라도 차라리 확실하게 거래량이 붙을 때 잡기를 선호해서 거래량이 터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지만, 이 프로그램의 먹잇감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런 차트의 종목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뭐 오늘은 한신기계, 내일은 안랩, 또 모레는 저거 번갈아 가면서 종목이 없다 싶으면은 결국에 이런 차트에서 묻지마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호재는 당연히 만들 수도 있고 번갈아 가면서 시세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최근에 거래대금까지 3천억이 나온 기록이 있어서 이 거래대금과 추세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곡물주들이 크게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 점 상한가 3번이나 가는 종목에 이어서 한일사료도 지금 연속 3번 상한가까지 갔으며, 미래생명자원도 초반에 강했다가 또 누보라는 종목도 지금 윗꼬리가 많이 달리긴 했지만 이거를 이제 봤습니다. 역사적 신고가는 무시할 수가 없어서 어제 상한가에서 좀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상한가 화면을 체크하는 편이긴 하지만 가끔씩 까먹을 때가 있습니다. 가끔씩은
지켜볼 만한 종목이 몇 개씩 있으면 깜빡하는 경우도 많은데 습관처럼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월봉, 연봉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이 신고가인가 이 정도를 체크해 준다면 다음 날에 합리적인 시초가가 형성이 되었을 때는 먹을 자리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봤는데 어제 누보가 상한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상한가에서 좀 닫힌 시간 길게 마감을 했는데 10% 이하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합리적인 시초가는 10% 이하, 10%가 넘어가면 VI가 걸린 상태에서 시작을 해서 합리적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5% 이하면 더 좋은데 어쨌든 10% 이하에서 시작을 해서 오늘 시세가 7.9%에서 장중에 24%까지 시세가 나오긴 나왔습니다. 만약에 다음에 또 상한가에 이런 그림의 종목이 있다면 다음 날에 반짝 잠깐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거래대금이 나온 오토엔도 있는데 프로그램이 다시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것도 프로그램이 보시다시피 관여하는 종목으로 언제라도 한 번씩 시세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고 프로그램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고점과 거리가 어느 정도 좁혀져 있어야 됩니다. 오토엔 같은 경우에는 23,000원인데 23,000원에서 한 20%까지 거리를 둔다면 대충 19,000원 가격입니다. 이쯤이라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주가가 더 추락하게 된다면 장중에 20%가 올라도 신고가를 뚫어주는 건 힘들기 때문에 또 거리가 멀면 멀수록 양봉이 떴다가 윗꼬리만 잡힐 가능성이 높아서 여기선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결과가 안 좋아도 며칠 지나가지고 다시 한 2만원까지 올라온다던가 서서히 이런 식으로 올라오게 되면 그때는 신고가를 뚫어줄 조건이 갖춰지게 됩니다. 대신에 여기서 더 떨어지게 된다면 제자리까지 가는 그런 최악의 그림까지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정말 단순합니다. 장중에 등락률을 쫓아다니면서 돈만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선정해 놓은 종목에서 내가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흘러갈 때 그때만 과감하게 매매를 하면 되지, 장중에 무리하게 등락률만 쫓아다니면 한 방에 크게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결국에 남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단타로 조금씩 챙긴다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이런 종목으로 크게 챙길 수 있어야 결국에 수익은 누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로봇주들의 추세가 아직까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로봇주는 또 요즘 핫한 업종 중 하나로서 거래대금이 몰렸다 하면 몰리는 업종이기 때문에 로봇주도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올랐던 대표적인 로봇주들이 신규주인 유일 로보티스, 이게 두 배 뻥튀기 신규주라서 저에게는 관심 종목이 아니지만 다른 두 배 종목과 다르게 올라왔던 자리를 신기하게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원래 신규주는 보시다시피 모아 데이터, 노을, BCNC 이런 각도로 무자비하게 무너져야지 정상인데 차트가 보시면은 올라온 자리, 첫날 상한가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로봇주를 봤을 때 로보티주도 지금 다시 한번 신고가를 향해서 가고 있으며 에브리봇 신고가 근처에 있습니다. 5만원 호가까지도 넘었고 제가 이건 장중에 5만원을 뚫어줄 때 같이 접근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부지런하지 못한 덕에 놓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핫했던 로보로보, 지금 순간에도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도 프로그램이 관여하는 종목으로 최근에 저런 힘든 차트가 나왔으면 주가가 무너져야지 정상인데 무너지지 않고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 추세가 유지가 된다면 오늘의 원전주처럼 한 번 더 불꽃놀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로봇 업종을 같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